첫사랑 보관소 설립 기념. 기적 같은 감동 사랑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심코 던지는 작은 친절이 어떻게 시공간을 뛰어넘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5년 12월 서울에는 유독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강의 얼음이 얼고 사람들의 입김이 하얀 연기처럼 피어오르던 그런 날들이었죠. 서울대학교 국제학부에 다니던 25세의 이준혁은 그날도 늘 그랬듯이 아침 일찍 캠퍼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깊숙이 둘러쓰고 손에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말이죠. 준혁은 언제나 꿈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의 불평등을 보면 가슴이 아팠고 언젠가는 국제 구호 활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준혁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금발의 서양 여성이었는데 두터운 코트를 입고도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지갑을 들고 동전들을 세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무언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그 목소리에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금발의 여성이 버스 기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1,000원이 모자라요. 미안해요.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존슨, 22세의 미국인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 작은 도시에서 자란 그녀는 항상 세계를 보고 싶어 했고, 특히 동양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언어의 벽은 물론이고 문화적 차이도 컸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에밀리는 등록금 납부를 위해 은행에 가야 했는데 교통비를 계산하다가 1,000원이 모자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달러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에밀리가 다시 지갑을 뒤지며 당황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준혁이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동전을 꺼내 기사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가 크고 핸섬한 한국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정말 감사해요. 에밀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의 미국식 억양이 섞인 한국어가 아침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혁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겨울 아침 햇살처럼 따뜻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괜찮아요. 준혁이 대답했을 때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버스에 올랐고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에밀리는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에밀리예요. 에밀리 존슨.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저는 이준혁입니다. 서울대 국제학부 학생이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준혁의 정중한 인사에 에밀리는 또 한 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려워요. 특히 교통비 계산하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한국 생활이 어떠세요? 준혁의 질문에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하지만 때때로 외롭기도 하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당황할 때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말을 걸고 도움을 주는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에밀리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을 경험하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요. 정말 고마워요. 준혁은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며 느꼈을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싶거든요. 국제 구호 활동 같은.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국제 구호 활동요. 정말 멋진 꿈이네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특히 전쟁이나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두 사람은 서로의 꿈과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짧은 버스 시간이었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에 버스가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준혁 씨. 오늘 하루가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저야말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에밀리 씨도 좋은 하루 되세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날 내내 에밀리의 미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꾸만 그녀가 생각났고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에밀리라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인데 1,000원 때문에 당황하고 있던 그녀에게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인데 그녀의 미소는 내 하루 전체를 바꿔놓았다. 이런 미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녀와 대화하면서 느꼈는데 우리는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꿈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한편 에밀리도 기숙사로 돌아와서 룸메이트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 1,000원이 모자라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한국 남학생이 자연스럽게 도와준 거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야. 미국에서도 이런 친절을 받은 적이 있지만 외국에서 그것도 언어가 서툰 나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 그날 밤 에밀리는 부모님께 이메일을 썼습니다. Dear Mom and Dad, 오늘 한국에서 정말 따뜻한 경험을 했어요.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한국 학생, 준혁이라는 친구와 대화하면서 알았는데 우리는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요. That kindness in Seoul changed me. 이 친절함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2006년 봄, 준혁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학을 전공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와 국제 구호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와의 만남 이후 그의 꿈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준혁은 국제 구호 단체 희망의 달인 면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접관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답변에 감동했고 준혁은 인턴십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준혁은 캄보디아의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았고, 자신의 꿈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절실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8년 준혁은 대학을 졸업하고 희망의 다리에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그의 첫 해외 파견지는 아프리카 수단이었습니다. 내전으로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준혁은 난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에밀리는 2006년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프레임 과정을 마치고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 뭘 배웠니? 부모님의 질문에 에밀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행의 힘을 배웠어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대 입학 시험 준비는 쉽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낮에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밤에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에밀리,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괜찮니? 룸메이트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꿈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정말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될 거야. 특히 전쟁이나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보람을 찾고 싶어. 이게 내 진심이고 꿈이야. 2009년 에밀리는 드디어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였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그녀는 4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그 한국 학생을 떠올렸습니다. 존 하역. 그도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을까? 2010년 준혁은 IT 대지진 구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폐허가 된 포르토프랭스에서 그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구조 활동에 매진했지만 구할 수 없는 생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준혁아,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함께 온 선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무너진 건물 더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가끔 생각해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제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그래도 너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야. 그날 밤 준혁은 텐트 안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하지만 오늘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나는 계속 이 일을 해야 한다. 4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그 미국 학생도 아마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대륙에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같은 시기 에밀리는 의대 2년차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하루 12시간씩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졸업 후에 국경 없는 이 사회 같은 국제의료 봉사단체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담당 교수는 에밀리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에밀리, 그런 일은 정말 위험하고 힘들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의사로 일하는 것이 어때? 교수님,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4년 전 한국에서 작은 친절을 받았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2012년 준혁은 시리아로 파견되었습니다.
내전이 격화되고 있던 시기였고 수많은 난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레바논 국경 근처의 난민 캠프에서 준혁은 매일 생과 사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Why are you here? This is dangerous for Koreans too. 한 시리아 난민이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Because we are same human beings. Your pain is my pain. 그 말에 난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해 에밀리는 의대 4년차가 되어 임상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응급실에서 실습하면서 그녀는 다양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난민들과 불법 이민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Doctor, my daughter. Please save my daughter. 시리아에서 온 난민 아버지가 에밀리에게 간청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순간 4년 전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의 소중함을 말이죠. I will do my best. Don't worry. 에밀리는 그 아이를 정성껏 치료했고 다행히 아이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일기에 썼습니다. That kindness in Seoul changed me. 서울에서 받은 그 친절함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때 그 한국 학생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도움의 손길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언젠가 저도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고 싶어요. 2015년 3월 시리아 내전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준혁이 있던 난민 캠프 근처에 공습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준혁은 부상당한 아이들을 구조하려다가 건물 잔해에 깔렸습니다. 준혁. 동료들이 그를 구조했지만 준혁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리 골절과 함께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시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We need better medical facility. His condition is serious. 현지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정밀 검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준혁에게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한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나에게? 병실에서 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막막했습니다. 한국에 있던 부모님께 연락이 갔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지금 갈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받자. 하지만 준혁의 상태로는 장거리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현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 의대를 막 졸업한 에밀리는 레지던트 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시리아 긴급 의료진 파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정말 가려고? 시리아는 너무 위험해. 부모님이 극구 말렸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Dad, Mom,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의사가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딸아, 미국에서도 충분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니. 어머니의 걱정에 에밀리는 10년 전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Mom, 10년 전 한국에서 저는 작은 친절을 받았어요.
그때 그 친절함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런 친절을 베풀어야 할 때예요. I can help. 저는 도울 수 있어요. 결국 에밀리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리아행을 결정했습니다. 3개월간의 단기 의료 봉사였습니다. 2015년 4월, 에밀리는 시리아, 레바논 국경 근처의 난민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녀는 하루 16시간씩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Doctor, can you understand us? You are American, right? 처음에는 난민들이 에밀리를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치료와 보살핌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에밀리에게 급환이 들어왔습니다. Dr. Emily, 긴급 환자가 있어요. 한국인 구호 활동가인데 백혈병 증세가 있어서. 에밀리는 급히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서울버스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You, Seoul bus.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에밀리 존슨. 준혁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두 사람은 1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준혁 씨. 믿을 수 없어. 꿈인가?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서울의 추운 겨울 아침, 천원 때문에 만났던 그들이 지구 반대편 전쟁터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당신이 의사가 되었군요. 정말 꿈을 이루셨네요. 준혁의 약한 목소리에 에밀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구호 활동가가 되었고요. 우리 둘 다 꿈을 이뤘네요. 에밀리는 준혁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심각한 질병이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쟁 중인 시리아에서 충분한 의료 장비와 약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 씨, 치료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당신을 낫게 해드릴게요. 에밀리, 고마워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10년 전 1,000원 때문에. 준혁의 질문에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That 1,000원 saved me. Now I save you. 그 1,000원이 저를 구했어요. 이제 제가 당신을 구할 차례예요. 에밀리는 밤낮 없이 준혁을 돌봤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준혁이 고통스러워할 때도, 열이 나서 의식을 잃을 때도 그녀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왜 이렇게 선한가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니에요. 선한 건 당신이에요. 10년 전 저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것처럼 지금도 이곳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잖아요. 치료를 받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0년간 각자 걸어온 길, 꿈을 향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에밀리, 솔직히 말하면 가끔 회의가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적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대에서 공부할 때, 레지던트 할 때. 과연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하지만 지금 알았어요. 우리는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날 밤 캠프 밖에서 포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는 무서워하며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괜찮아요, 에밀리. 제가 여기 있어요. 준혁이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동정이나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준혁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두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준혁에게 한국어로 의학 용어를 가르쳐 주었고, 준혁은 에밀리에게 아랍어 기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준혁, 당신이 10년 전에 보여준 친절함이 정말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이후로 저는 늘 생각했어요. 언젠가 그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에밀리, 정작 제가 당신에게 배우고 있어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당신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위험한 곳까지 와서 낯선 사람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에밀리의 말에 준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에밀리, 저도 당신이 특별해요. 10년 전부터 줄곧. 그날 밤 두 사람은 캠프 밖 작은 언덕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해요. 이렇게 힘든 곳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에밀리의 말에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 준혁, 저 당신을 사랑해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10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더욱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준혁의 백혈병도 에밀리의 헌신적인 치료와 사랑 덕분에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말하는 건데, 당신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사랑의 힘일까요? 그럴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살고 싶어졌거든요. 2016년 봄 준혁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에밀리의 헌신적인 치료와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습니다. 준혁 씨 정말 기적이에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동료 의사의 말에 준혁과 에밀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밀리,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예요. 함께요. 두 사람은 시리아에서의 구호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밀리도 한국에서 국제의료 봉사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여름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서울이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정원에 두 사람은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 여기가 우리 처음 만난 곳에서 멀지 않는 곳이네요. 정말 그러네요. 10년 전 그 버스 정류장 말이에요. 준혁은 에밀리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제 기적이에요. 10년 전 그 천원부터 시작해서 시리아에서 제 생명을 구해준 것까지. 당신은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당신도 제 기적이에요.
당신이 보여준 작은 친절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가족들도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부모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준혁의 인품과 더불어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혁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에밀리의 아버지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로 사랑합니다. 에밀리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준혁의 부모님도 에밀리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을 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에밀리야, 정말 고맙구나. 우리 준혁이를 살려줘서. 어머니는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7년 봄 남산공원에서 준혁은 에밀리에게 청혼했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났던 계절과 같은 봄이었습니다. 에밀리, 10년 전 당신에게 1,000원을 건넸을 때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혁이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존슨, 저와 함께 결혼해 주세요. 우리 함께 세계를 연결해요.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예스, 준혁. 영원히 함께해요. 남산 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자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자고. 2017년 가을, 두 사람의 결혼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시리아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구조해 주었던 난민들까지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합니다. 무엇이 와도 함께 맞서겠다고. 준혁의 서약에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해요. 에밀리의 서약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작은 친절이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으로 자랄 수 있는지. 단돈 1,000원이 대륙을 연결하는 큰 힘을 발휘한 셈입니다. 한 하객이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가족들은 한국 음식을 먹으며 웃었고, 준혁의 한국 친구들은 정말로 대륙 간의 문화를 연결해 줬구나, 1,000원짜리 한 장이 말야 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준혁과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두 대륙을 잇고 전쟁과 질병을 뛰어넘어 영원한 사랑으로 꽃 피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더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작은 울림으로 작용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준혁과 에밀리의 결혼을 축하하는 댓글이라도 달아주신다면 이 또한 기적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 보관소 설립 기념. 기적 같은 감동 사랑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히 쉬세요.